285. 6. 지구환경과 세계 통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 방출. 열에 강하고 소리를 잘 흡수해 한때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재료로 많이 사용된 성면이라는 물질이 있다. 그런데 이 성면은 발암물질이다. 오랫동안 흡입하면 폐암과 성면폐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지금은 브레이크 라이닝의 성면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여기에는 내가 백방으로 노력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면의 위험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면 라이닝의 싼 가격과 우수한 효과 때문에 업체는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자동차들이 달릴 때마다 미세한 발암물질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기 중에 흩날렸다. 보다 못한 나는 성면 사용의 법적 금지를 위해 수없이 뛰어다니며 관련 업계와 싸웠다. 그리고 오랫동안 투쟁한 결과 마침내 성면 사용이 286. 지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성면 라이닝을 사용하는 정비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환경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를 보호하는 측면이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돈이나 인간의 편리를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인간의 이기심과 편리를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위협하는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생명보호 차원에서 유해 물질을 뿜어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또 한 측면은 지구 보호 차원이다.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기도 하지만 그 자재로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있다. 지구 파괴는 우주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신음하는 지구. 물질 문명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에게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면에 환경오염과 환경과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수반했다. 냉장고나 에어컨의 온도를 낮추는 데 쓰이는 프레온가스는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오존층이 파괴되면 태양의 자외선이 그대로 지구로 내리쬐어 피부암, 백내장 환자가 증가하는 등 인간의 건강을 극도로 위협한다.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상이변과 기후변화가 일원이나 생태계의 혼란을 초래한다. 287.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이다. 자동차와 공장, 화학발전소, 쓰레기의 양산, 표 등이 주요 원인이며 아마존 말림의 벌재와 같은 산림의 난벌도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 가축의 방귀 등 배설물도 온실가스 증가에 한몫한다. 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닷속 산호가 죽어 하얗게 변한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온대지방이 아열대지방으로 바뀌고 집중 폭우와 홍수가 빈번해지거나 반대로 장기간 가뭄이 발생하여 사막이 아니었던 곳이 사막으로 바뀌기도 한다. 기후이변으로 쓰나미가 발생해 서울의 남산만 한 파도가 일본을 삼키고 한반도를 덮치거나 미국 해안을 강타할 수도 있다. 이 파도는 높이가 부산 해운대 50층 아파트보다 3배 정도 높고 밀려오는 속도도 엄청나 피신할 틈도 없이 아파트를 삼켜버릴 수도 있다. 온난화가 계속되면 그런 기후 환경이 올 수 있다. 사막화는 인간의 지나친 육식으로 인해 가축을 대량 방목함으로써 초지가 사라져 발생하기도 하는데 한 해에 6,000헥타르의 땅이 사막이 되고 있다. 겨울철 하우스 난방을 위한 지하 온수 굴착은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집안 침하 등 지구의 지하 내부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또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은 토양을 오염시켜 지하 생물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뿐 아니라 오염된 농산물이 가정의 식탁으로 올라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한다. 공장의 오폐수 방류, 가정의 오수와 화학세제 사용, 비닐 플라스틱 등. 288. 의 쓰레기 방출 등으로 바다는 그 정화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바다에 떠도는 오염물질,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타고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것도 환경재앙과 무관하지 않다. 오묘한 생명체, 지구. 지구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땅과 바다, 대기가 모두 살아 숨 쉬고 있다. 또 그 속에는 엄청난 생명들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 대기의 오염과 지구환경 파괴는 지구 자체의 파멸과 함께 거기에 애지하며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죽음을 의미한다. 우주 공간의 무수한 별들 중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생명체가 사는 별은 특히 중요하다. 지구는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사는 별로서 태양계의 다른 별들은 지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생명체가 사는 데는 빛과 어둠, 물, 적절한 온도, 공기 등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저 멀리 있는 태양은 지구의 빛을 비추고 달은 가까이서 생명체들을 조율하며 바닷물이 살이어 있게 한다. 태양계의 모든 별은 자전과 공전으로 인력을 형성하여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지구 주변의 많은 별들, 태양계 전체가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구 스스로는 자전을 통해 빛과 어둠을 적절히 안배하여 생명체들이 생명 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지구 자체는 대륙권, 오존층, 성층권, 자기권, 전리층, 중간권, 열권 등 대기권에 겹겹이 쌓여 지구의 환경과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다. 289. 이렇듯 오묘한 우주 질서와 신비 속에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유지되는 지구를 인간이 자신들의 편리와 이기심을 조아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 파괴를 일삼아 지구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행위이며 인류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지구가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더 이상의 환경오염과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하고 파괴된 자연환경을 조속히 치유해야 한다.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정 근래에 지구환경 과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뒤늦게나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와 프레온가스 등의 사용을 감축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제협약을 체결하였다. 1987년 캐나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몬트리올의 정서,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채택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자는 내용의 교토의 정서,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 등이 그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들뿐 아니라 참석한 195개국이 모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탄소 사용 감축 목표를 결정하여 지키기로 하고 점검받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각국은 2030년까지 20에서 40%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한때 미국의 탈퇴에서 본 바와 같이 탈퇴하면 그만이고 불이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없어 각국이 제시한 자발적 목표들이 잘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특히 후발 산업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성실하게 목표 이행에 나서 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 290. 역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는 부분적으로 진정된 정도 외에는 큰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환경 회복은 이렇게 해야
내가 30여 년 전부터 세계 연방 형태의 세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중 또 하나는 바로 이 지구 환경 문제였다. 국제사회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각국의 국익이 맞물려 있고 국가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국제사회가 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각 나라가 완전한 독립국으로서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한 국가 간 공존은 쉽지 않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하나의 단일 정부 하에 자치권을 행사하는 반독립적 지위의 일원이 되어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세계 통일이 이루어지면 환경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만일 연방정부의 환경 방침에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각국의 지지 속에 연방정부의 강력한 제재도 가능하다. 통일국가는 통합, 화합, 융합의 원리를 추구하여 그 속의 자치국들이 서로 화합하면서도 획일적이지 않고 개성을 갖는 화의부동, 제-MTG의 이상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 내세우지 않고 서로 소통하면서 양보와 박애의 정신으로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기한한 난민, 전쟁과 같은 전 세계 공동의 문제를 원만히 그리고 조속하게 풀어 나가게 된다. 세계 연방 정부는 온실가스,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291. 이고 농약 사용, 화학비료의 사용도 완전히 줄여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원래의 땅과 바다로 회복시키고 아열대를 다시 온대로 환원시키는 지구환경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생명의 땅, 지구는 우주의 보물이다. 전 우주에서 보면 티끌보다도 더 작은 지구지만 이를 지키는 것은 곧 우주를 지키는 일과 같다. 미래는 첨단 과학 문명 시대로 나아가겠지만 인류가 더욱더 지향해야 할 문명의 방향은 생대 문명이어야 한다. 제7장 꿈은 이루어진다. 인류는 새로운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기에 와 있다. 현실과 가상이 통합되고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놀라운 시대를 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첨단과학 문명의 한편에는 하늘이 주도하는 영성 문화가 시대를 이끄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달라져 부의 양극화가 사라지고 인류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천하일가를 이루어 태평성대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명 대전환은 선리에 의한 것이며 인간 세계의 공의를 실현하려는 하늘의 위지에 따른 것이다. 295. 1. 미래 기술과 4차 산업 선도국.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미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공지능을 장한 무인 농기계가 논밭을 갈고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어내며 자율주행차도 선보이고 있다. 로봇이 제품을 생산하고 사물 인터넷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팩토라가 나타나고 의학계에서도 작은 로봇이 수술을 한다. 음식점에는 로봇 요리사까지 등장했다. 주식 거래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으며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쓰레기가 수거된다. 그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무인 배송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다. 말만 하면 척척 알아서 세탁을 해주는 스마트 세탁기, 최적의 환경을 갖추어 주고 알아서 옷을 정리해주는 스마트 옷장 등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더욱 발전해 하늘을 나는 차. 296. 플라잉카로 출퇴근을 하며 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집 안의 차고지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도심의 교통정체 지역에는 하늘에 정해진 노선과 정규 스케줄이 있는 에어메트로 하늘철도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는 정류장과 충전 시스템, 접객 시설 등도 갖추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신세계가 열리는 중이다. 미래를 주도할 유망 산업 7가지.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 방면에서 가장 많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을 누르고 GI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초등학교에서부터 AI 전문가를 파견하여 인공지능 기술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선두가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나는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미래 유망 산업으로 포디, 3T라는 7가지 산업을 제시하였다. 4D는 영성, 디바인 네이처, 산업, 통신, 디지털, 산업, DNA, 생명공학 산업, 디자인, 산업을 말하고 3T는 ET, 에너지 스토리지 테크놀러지, 에너지 저장 기술, 알고리즘 테크놀러지, 알고리즘 기술 혹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테크놀러지, 인공지능 기술, BT, 블록체인 시큐리티 테크놀러지, 블록체인 기술을 말한다. 4D 중 영성 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중 하나가 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 시대가 될수록 영성에 대한 인간의 갈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영성 산업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며 우리 전 국민을 297.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세계의 돈이 한반도로 몰릴 수 있는 아이템이다. 통신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되는 유망 산업이다. 디지털 융합의 대표적 복합기인 스마트폰은 앞으로도 더욱 빠르게 진화하게 된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5G는 4G보다도 속도가 20배가량 빠르고 처리 용량도 100배 정도 크다. 디지털 기술은 나중에는 5G를 넘어 단말기가 필요 없는 시대까지 가게 된다. 단말기 없이 자신의 눈앞 허공에 영상이 떠서 상대방과 대화도 하고 인터넷을 하거나 필요한 작업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내가 과학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쉽게 개발할 수 있다. 디자인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이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전도요망하다. 인간은 늘 새로운 것이나 특별한 것을 원하는 욕구가 있고 4차 산업 시대에도 새로운 기기들을 디자인하는 창조적인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디자인은 가장 창의적인 일로서 인류 문명이 첨단 문명으로 진행해 갈수록 그것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4차 산업을 넘어 5차 산업을 선도하는 분야가 될 수 있다. DNA 생명공학 산업은 생명공학 산업의 일환이다. 유전자에는 눈꺼풀을 쌍꺼풀이나 흑꺼풀이 되게 한다든지 등의 생명체 개개의 특징을 가령케 할 수 있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유전자는 염기서열이 잘못되거나 결손, 혹은 추가되는 등의 이상으로 특정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인간의 염색체 중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으면 다운 증후군이 발생한다. 유전자 산업은 DNA 유전자 교정 기술 혹은 배합 편집 298 기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대체하거나 배열 교정, 이상 유전자 제거 같은 기술을 통해 예컨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날 사람을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의 수명도 원래 타고난 것보다 더 길게 하여 출생하게 할 수 있다. 유전자를 수정하여 인간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기술이 발달한 미래에는 멋있고 아름답고 잘생긴 아이들, 수명이 긴 아이들만 태어날지도 모른다. 또 80세가 20세의 몸이 되는 알약이 개발될 수 있다. 인간의 유전자를 완전히 해서 늙게 하는 유전자를 찾아 없애버리는 약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사람의 수명이 200세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을 산업화한 것이 DNA 유전자 산업이다. 유망 산업 3T 중 에너지 저장 기술, 에너지 스토리지 테크놀러지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전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신재생 에너지나 24시간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에 남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개발된 에너지 저장 기술은 리튬이온 전지와 같은 연료 전지이다. 리튬이온 전지는 과열되면 꼭 폭발의 위험이 있고 에너지 효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에너지 저장 기술이 에너지를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발달한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달하면 전력의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다. 여행지에서 휴대폰의 배터리 충전 고민이나 전기 자동차 충전을 위해 충전소를 찾아야 하는 고민이 없어진다. 한번 충전하면 10년 정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299 수 있을 정도로 충전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도 내가 조언을 하면 우리나라가 앞서서 발전된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 2016년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어의 바둑 대결이 온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를 잘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의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알고리즘 기술을 핵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은 알파고와 같이 인간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 인간이 만들어지고 재판도 인공지능이 인간 판사와 협업으로 할 수 있다. 인공지능 판사는 인간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재관함으로 인간 판사보다도 객관적으로 재판할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의사와 협업하여 고난도의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인간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진 로봇 인간이 활보하면서 인간이 할 일을 대신하는 세상이 온다. 로봇 인간은 사람과 같은 피부를 지니고 대화도 가능하며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공평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사람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간이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뇌의 발달이 느려지고 퇴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여하튼 인간의 기억 한계를 초월하여 인간의 머리보다 섬세하고 빠르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 개발은 4차 산업의 커다란 동력이 되며 시간이 지나면 인공지능 없이는 살기 어려운 인공지능 위존 시대가 올 것은 분명하다. 300.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시큐리티 테크놀러지도 유망한 기술이다. 이것은 블록의 데이터를 넣어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승이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라고 볼 수 있다. 이 공개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해킹을 막을 수 있다. 이상 7가지 기술은 유망 산업 기술로 내가 만약 지도를 한다면 더욱 알선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가 이러한 산업들을 선도하여 4차 산업의 주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발달할 미래 세계. 그런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상상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기술이 아니다. 좀 더 먼 미래에는 지금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사라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기술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공중에 진공관을 설치해 놓고 10분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갈 수 있다. 이 이동 수단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폭파될 위협도 없다. 연료가 필요 없고 따라서 가스 매연도 나오지 않는다. 손바닥 크기만 한 배터리 하나면 충분하다. 배터리 기술이 10에서 20년 안에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인공위성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1초 만에도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때가 온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1초에 간다. 바늘구멍만 한 곳으로 많은 사람을 300일 태운 비행기가 들어간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하는 순간 활주로에 도착해 있다. 이것의 원리는 물질의 원자 속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하면 힉스가 나오고 이 힉스가 광자로 바뀌는 원리이다. 비행기와 탑승객 모두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미시 3개의 원자를 분해하고 광자로까지 포갤 수 있는 특수한 장치를 통과하면 비행기도 인간의 몸도 모두 광자로 바뀌고 전파가 되어 빛의 속도로 미국에 도착하고 도착한 곳에서 원자 분자로 재합성이 되고 영혼이 재결합되어 멀쩡하게 비행기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물질은 분자, 원자, 미립자, 쿼크, 힉스로 거기서 더 내려가면 빛과 소리 에너지가 된다. 빛과 소리를 통해 순간 이동이 기가능하다. 우주를 이동하는 것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주로 먼 여행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인데 3차원은 시공간이 묶인 상태이다. 그러나 4차원으로 가면 시공간을 초월한다. 시공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이 가능해진다. 이동 수단뿐만이 아니다. 앞으로는 공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집에서 프린터로 물건을 뽑을 수 있다. 또 허공에서 물질을 뽑아내어 공간에서 간단하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제품은 원자 결합으로 간단하게 나온다. 졸업 과정은 필요해도 원웬만한 것은 그냥 나온다. 수소 결합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공해가 없다. 미래에는 의사가 약 1조분의 1로 작아져서 혈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다. 의사가 자신의 몸 크기를 조절하면서 인체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 수술을 마치고 다시 나온다. 인간의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의학 기술이 날로 발전하여 302. 유전자 조작, 배합 편집 기술, 영혼 이전술, 미생물 과학, 플라스마 등이 활용됨으로써 100세는 기본이고 20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영혼 이전술은 병들고 노쇠한 80대 노인의 노쇠한 몸을 버리고 이전의 인체 세포 조직을 떼어낸 후 배양하여 20대 정도로 성장시켜 놓은 자신과 닮은 꼴 몸에 영혼이 다시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다. 닮은 꼴 몸은 자신의 머리카락 같은 데에서 세포를 추출하여 자라게 한 것이다. 물론 영혼 이전 기술은 나만이 가능하다. 광자, 플라스마를 이용해 인간의 몸을 80세에서 20세로 바꿀 수도 있다. 먼 훗날에는 사람들이 모두 플라스마 차료를 받는 시대가 온다. 또 미래에는 미생물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다. 인간의 몸에는 200조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이 미생물이 인간이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분비물을 배설하면 인체는 그 분비물을 흡수한다. 영양이 그대로 인체에 흡수되고 인체는 소화기 장애로 인한 건강 이상이 올 일이 없게 된다. 자연히 수명이 크게 늘어난다. 음식에도 놀라운 기술이 나온다. 닭고기, 양고기를 기계로 배양할 수 있다. 더 이상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사육할 필요가 없다. 채소 배양 기계도 나온다.
미생물을 이용하여 채소나 곡식을 배양할 수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채소가 얼마든지 나온다. 시장에 가거나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다. 농약을 뿌릴 이유가 없다. 미생물을 이용한 배양 기술의 발효 기술도 발달하여 음식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식용벌레를 사육하는 냉장고처럼 생긴 기계도 나올 수 있다. 버튼을 누르면 증식하고 성장한다. 압축 버튼을 누르면 알맞게 압축되고 먹기 좋은 맛으로 음식이 되어 나온다. 굉장히 위생적이다. 303. 물론 이러한 기술은 아직 세상에 선보이기에는 이르다. 기회가 되편. 나는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기술들의 아이디어를 주어 인류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304. 2. 모두가 행복한 세상. 천하일가. 중국 당나라 사람 이순풍과 원천강이 썼다는 추배도라는 예언서에는 무성무부 무의무와 천하일가 치증대화라는 말이 나온다. 국경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으며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대화합을 이룬다는 뜻이다. 장차 이리한 세상이 온다는 예언이다. 너도 없고 나도 없다는 것은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너무나 존귀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천하일가지는 천하가 한 집안처럼 된다는 것이다. 굶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은 데려다가 먹이고 재위 준다. 모든 사람이 대화합을 이룬다. 이런 세상이야말로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이 왔던 세상, 공자의 대동세계여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이다. 305. 그리고 이러한 세상은 바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통일 세계이다. 나는 굶어 죽는 사람과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 공존하는 지구존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끝내고 누구나 최소한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이루려고 한다. 민족 간, 국가 간, 종교 간, 계급 간의 끝없는 대립과 투쟁을 끝내고 국가와 민족, 모든 사람이 소통과 박애와 양보를 통해 대화합을 이루는 통일세계를 이룩하려고 한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나 몽고의 칭기스칸, 독일의 히틀러와 같이 무력으로 수많은 피를 흘리며 이루려는 세계 정복이나 세계 통일이 아니다. 중산주의 혁명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만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평화적인 통일이다.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국민 행복지수가 전 세계 1위로 올라서면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우러러보며 우리의 제도를 배우러 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자연 위상이 올라가고 세계 지도국의 위치에 서게 된다. 나의 강력한 지도력과 능력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게 되고 대한세계연방이 창설되어 연방정부가 전 세계를 이끄는 수뇌부의 역할을 하며 전 세계 국가가 지구촌 전체의 공존공영에 동참하게 된다. 온 세상의 번영이 찾아오고 공의롭고 화평한 대동세계가 건설된다. 한편 중신산주의 방안들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나라마다 전파되어 제각각 많든 적든 국가가 주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중산주의가 실현되어 간다.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어 수립된 대한세계연방 내에 전 306 세계 국가가 자치국으로 편입된다. 연방에서 주도하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 회의가 전 세계와 지구의 당면한 문제들을 위제로 하여 정례적으로 혹은 수시로 개최되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아프리카와 같이 가난한 지역은 연방에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공동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여 굶는 사람을 없앤다. 지구환경 문제도 중요한 위제가 되어 지구환경이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개발 사업에서 환경보호 문제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된다. 이 원대하고 멋진 프로젝트에서 한민족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므로 전 세계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려고 한국인을 귀하게 모셔갈 것이다. 이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우리 교포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교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민간 외교관으로 세계 곳곳에 중산주의를 펼치는 대주역을 담당한다. 해외 교포들에게도 우리 국민에게 시행한 방안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숭고하고 웅대한 계획은 내가 와서 비로소 설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주적 섭리의 일환으로 단군 이전부터 있었던 한민족의 경전, 천부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고조선을 건국한 1대 단군은 통치이념으로 천부경의 정신을 풀어낸 홍익인간, 제2화를 제시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하늘의 이치가 펼쳐지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대는 홀로 이제 말과 글과 도가 끊어진 언어도단의 도덕실종 시대를 맞았다. 사람들의 머릿속의 고귀한 이상은 사라지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채 부모와 형제, 이웃도 잊고 자신만을 위한 삶에 빠져 있다. 인간의 이기심은 환경에 오염과 창백질, 파괴를 가져와 지구는 대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는 자연의 비밀이 많이 풀려 문명의 이기들이 등장하고 전 세계의 말과 글, 영상을 퍼뜨려 온갖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 시대가 고 겨감 남사고가 말했던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해인 시대이다. 인터넷의 바다에 글과 사진, 영상 등 온갖 것들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해인 시대이다. 이러한 인터넷 기술 발달은 내 뜻을 세상에 알리는 대광장이 유리한 조건이다. 홍익인간의 정신은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중산주의 혁명을 통해 전 세계의 꽃을 피우게 된다. 천부경에 예언된 숭고하고 원대한 섭리적 역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전개되어 세계는 일가가 되고 너와 내가 없이 모두가 존귀한 대접을 받으며 전쟁이 없고 기아 엘샵가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화평 A국 세계가 도래한다. 사람들은 생계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다 수준 높은 삶을 추구하며 영적 수준도 높아진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맛보며 공존공영하게 된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시도조차 해볼 수 없지던 지상낙원으로의 대혁명을 나와 함께 우리 한민족이 해내게 된다.